안녕하십니까. 지금 밖에 장대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창문을 닫았는데 장대비 소리가 아마 들리지 않겠나 이 생각이 돼요. 지금 비가 조금 덜해서 다시 창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빗소리도 함께 녹화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보고 있는 사진이 관곡지입니다. 시흥 하중동에 있는 관곡지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연꽃단지로 유명하죠. 이 관곡지라고 하는 그 작은 못이 있는데 이 못은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지도로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지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고 항공사진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향토 사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요 시흥시 향토 유적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지금 무덤도 있고 하네요. 요 집 주인이 조선 세종 때 태어난 강희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선 초기 학자였었고 아마 성종 때까지 살았던 것 같은데 이분은 농학자이기도 했고 문과 급제를 한 이후에 호주판서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 못이 관곡지입니다. 관곡지. 그 강희맹이 조선 사신으로서 중국 남경에 갔다가 그곳에서 연꽃씨를 가져다가 이곳에 심었다고 합니다. 이 관곡지는 23m, 18m, 가로 세로가 18.5m에서 23m, 크기 연못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삥삥 둘러 담이 쳐져 있어서 담 안에 이게 있어요. 담 밖이 이제 지금 연밭이 있어서 그곳에 사진 촬영들을 많이 가죠. 요 세조 때 중국 사신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연꽃씨를 채취해서 가지고 와서 이곳에 심었고 이것이 오늘날 널리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안산군의 별호로 이름을 이제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연성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곳에 바로 이제 그 하상리, 이것은 하중리인데 하상리 바로 위쪽이에요. 하상리에 가면은 지금 하상동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상리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연성초등학교, 연성중학교가 있고 이곳에 또 축제 이름이 연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런 연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조선 때부터 이렇게 연꽃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려온 것이라고 하고 이때 가져온 연꽃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꽃잎 끝이 뾰족하고 담홍색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원래 꽃은 흰 꽃인데 꽃잎의 끝이 뾰족하고 담홍색을 띠고 있다. 여기서 사진을 지금 가서 찍다 보니까 그 사진이 지금 있어요. 자, 요 사진이 이제 그날 찍은 사진인데 지금 보면은 흰 꽃인데 요 꽃이 뾰족하고 끝이 뾰족하고 여기가 이렇게 담홍색을 띠고 있죠. 이것이 그 당시에 남경에서 가져온 연꽃이라고 하는데 그 종자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지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요것이 이제 관곡지고 요 뒤에 여기가 이제 연꽃 테마파크입니다. 테마파크 뭐 갈 때는 내비로 관곡지 하면은 이곳을 데려다 주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몇백 미터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차가 많이 있고 이렇게 기술센터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은 이제 주차장을 쓰지 않고 지금 잔디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길 양쪽에 이렇게 차를 놓고 여기 파크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고 이 일대가 모두가 다 연밭이에요. 지금 연밭. 그래서 이것은 농업용으로 이거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테마파크는 여기인데 여기는 갖가지 연을 많이 심어서 지금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조금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 꽃이 요무부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은 이제 9월 달까지 피는 연꽃이 있죠. 이제 있고 그 어떤 꽃이 있는지 대충
이렇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날 이제 가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이렇게 따로 방을 만들어서 모아놨습니다. 일반적인 연꽃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연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빅토리아 연이라고 하는 꽃인데 원산지는 브라질이라고 해요. 브라질. 이것은 8월 말 9월 달에 핍니다. 지금 요 아이는 이것이 연잎인데, 연잎이 이렇게 되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시가 빙 들어 있는데, 요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맷돌질 할 때 까는 그 볏짚으로 만든 방석이 있어요. 맷방석이라고 하는데, 그 맷방석 모습과 비슷해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요 가운데다가 맷돌을 넣고 갈고 곡식이 갈려서 이 땅에 이제 여기 바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맷방석인데, 그 모습을 하는데 이 지름이 상당히 커요. 지금도 가서 보면은 크게 요새는 아직 안 나왔고 이제 8월달 되면 나오지 않겠나 이 생각되는데, 나와서 보면 이 지름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얼마만큼 크냐? 지금은 우리나라 가져온 지가 오래돼서 아마 이게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이 되면서 점점 작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도 큰데 원래 가져올 때는 이 상당히 컸다고 해요. 뭐 전에 한 몇 년 전에 들으면은 500만 원씩 주고 이걸 가져왔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근데 이 크기가 커서 지금 브라질 쪽에 있는 사진 같은데 아이가 위에 올라가서 서 있는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넓고 커서 아이가 올라설 정도로 연잎이 크다고 합니다. 이 꽃은 이게 밤에만 올라오는 꽃이에요. 그래서 낮이 지나서 밤 되면 쑥 올라와서 첫날 필 때 이렇게 흰색으로 핍니다. 흰색으로. 그 다음에 아침 되면 다시 없어지고 다시 그날 밤에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요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활짝 다시 요것입니다. 이렇게 필 때 요것이 크라운 왕관처럼 이렇게 펴요. 요것은 모습이 좀 좋지 않은데 왕관처럼 피고 그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핀다고 보면 맞아요. 한 꽃이. 그래서 이것은 대관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많은 사진가들이 가서 낮부터 기다려서 밤에 이 꽃대가 올라오길 기다리고, 오늘 하얀 꽃이 피었다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붉은 꽃을 볼 수가 있어서 다음날 밤에 와서 또 기다리는데, 날이 좋지 않거나 하면은 안 올라오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꽃이 있고, 이러한 연꽃도 있고, 요 골고루 꽃이 많이 있어요. 요거 이제 일반적인 꽃이네요. 자, 연밭에서 연꽃을 효과적으로 찍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찍으러 갔을 때 이제 고민해 볼 것도 있는데, 대부분 사진은 이제 이렇게 아웃포커싱으로 찍는 게 가장 일반적인 사진 같아요. 전체적으로 풍경을 찍는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진도 찍을 수 있죠. 나는 이날 비가 몹시 내려서 지금 카메라하고 삼각대하고 우산을 가지고 가야 돼서 70200 렌즈 하나만 가지고 이곳에 갔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지금 렌즈가 광각이 없어서 70mm로 이 세 장을 이렇게 한번 찍어 봤는데, 이 사진을 한번 열어보고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세 사진을 모두 선택을 해서 파노라마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가장자리가 이렇게 되네. 이게 좀 삼각대에 놓고 촬영한 것이 아니고 손으로 들고 찍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가장자리 채우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로 채워지고, 병합을 한 다음에 하나 저장을 하면 이렇게 열리게 돼요. 이런 사진이에요. 지금 이 풍경이죠. 아직 꽃이 다 안 폈죠. 조금은 이르고, 이게 4일날 사진인데 아마 지금은 좀 더 많이 폈을 것 같고, 아직도 조금은 이른 때가 아닌가 이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풍경이 이러한 사진이 있고, 다시 돌아가서 언제 어떻게 사진을 찍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위에처럼 이렇게 전체 풍경을 담아서 찍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진이 아웃포커싱이 이런 사진을 찍게 돼요. 그러나 이 사진도 잘 보면은
요 사진과 요 사진 같은 사진인데 요 사진 다르죠. 이렇게 보면은 요것은 세 개의 사진이 지금 핀이 맞아 있는 상태고 초점이 맞아 있는 상태고, 요것은 거리상으로 요 두 개는 아마 같은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요 뒤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앞에 것이 초점을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진이 또 일부러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나 또 요 사진처럼 모두가 다 핀이 맞는 초점이 맞는 그러한 사진을 찍고 싶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찍느냐. 이것은 앞뒤 거리가 좀 다릅니다. 달라서 요 사진과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포커스 스태킹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제 여러 번 초점을 달리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연밭을 찍는 다음에 전체적으로 풍경을 하나 찍고 또 연을 강조해서 찍는다고 하면은 뭐랄까 한 곳에 핀을 맞추고 다음 것을 이렇게 아웃포커스는 찍을 수도 있고, 또 가까운 것을 두 개 정도 이렇게 핀을 주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 둘 세 번 포커스를 주는 거죠. 이것은 손으로 들고 찍어도 되고 또 삼각대에 놓고 찍어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렇게 포커싱이 되려면은 한 4,500분의 1초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날은 지금 햇빛이 있지만은 지금 4일날 가서 찍은 사진이 4일날 사진입니다. 이게 이는 빛이 없죠. 빛이 없어서 지금 밝은 데가 어두운 데가 잘 없습니다. 포커스 스태킹으로 촬영한 것을 가지고 한번 머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 두 사진이 있네요. 사진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걸 봐서는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냥 손으로 들고 찍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있는 꽃에 초점을 맞췄고 이것은 뒤에 있는 꽃에 초점을 맞춘 거죠. 또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삼각대에 놓고 촬영을 해도 이 사진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두 사진을 스태킹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사진을 선택을 하고 이것을 포토샵으로 불러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브릿지가 한글 브릿지가 지금 열렸는데 뭐 업데이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영문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지금 아마 영문으로 열릴 거예요. 여기서 도구에 가서 포토샵을 하고 여기 가서면은 포토샵 레이어로 파일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장 사진이 포토샵의 한 레이어로 그냥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 사진은 지금 삼각대 없이 촬영을 한 사진이라 지금 하나 눈을 감겨 보면은 이렇게 지금 움직이죠. 그러나 지금 이때는 잠시 찍을 때 그래도 바람이 좀 덜 불 때 찍힌 사진 같아요. 바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씩 흔들려서 딱 맞진 않을 거예요. 근데 먼저 그래도 그냥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동 정렬, 오토 온라인 레이어라 해서 자동 오토에 놓고서 이것을 OK 하게 되면은 두 사진이 대충 정렬이 되게 될 텐데, 여기서 기준은 아마 요 꽃망울 같은 것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 이제 놓고 이렇게 보면은 눈을 감겨 볼게요. 지금 요게 기준이 됐네요. 요 꽃망울은 지금 움직이질 않죠, 거의. 자, 요 꽃망울과 요 꽃망울을 보세요. 꽃은 움직이고 있죠. 바람이 이제 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뾰주고 하니까 바람에 좀 서 있었던 것 같고 꽃잎이 흔들흔들해서 아마 흔들렸던 것 같아요. 요 정도면 가장자롭게 안 맞죠. 이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으면은 요것은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위 레이어를 보고 있는 거죠. 위 레이어. 그리고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요 앞에 있는 사진이 아마 핀이 맞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 레이어를 보고 있으면 위 레이어는 요 뒤에 있는 요 꽃에 핀이 맞아 있고, 그러면은 요것을 여기다가 마스크를 하나 씌우겠습니다. 마스크 하나 씌우고 흰 마스크니까 검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하드니스 제로, 그리고 이것은 빨리 하기 위해서 뭐 한 30 정도 줄게요. 더 낮아도 관계없습니다. 30 정도 줘서 지금 요 꽃을 살리고 싶어 하니까 커서를 좀 키워서 자, 이걸 딱 찍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만큼 흔들려서 지금 옮겨가고 있죠. 자,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꽃이 찍으니까 이렇게 지금 30%. 자, 다시 더 돌리고 좀 더 줄게요. 한 40 정도 오파시티 값을 주고 해보겠습니다. 45네요. 자, 45 이렇게 지금 꽃이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탕에 두 개의 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충분하게 해서 주변까지 잘 어울리게 표가 안 나는 정도.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두 개의 꽃이 지금 핀이 다 아주 잘 맞는 거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두 개를 포커스 스태킹을 한 겁니다. 포커스 스태킹 촬영을 해서 지금 스태킹을 한 거죠. 머지를 한 겁니다. 머지를 한 거. 자, 이 사진을 한 레이어로 볼 수 있는 것은 컨트롤 알트 시프트 E입니다. A, B, C, D, E 할 때 한 장 레이어로 보였고, 그러면은 이제 가장자리 이걸 메꿀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크롭을 해도 되는데 우선 먼저 메꿔 볼게요. 이렇게 해서 메꾸는 것은 여기 그냥 스팟 브러쉬로 이렇게 메꿔 볼게요. 좀 공간보다 좀 크게 해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채워지죠. 자,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채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채우고, 여기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 구퉁이가 완전하게 이제 채워진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좀 뭐 크롭을 하고 싶다 하면은 뭐 크롭을 해도 되고, 요 원본을 놔두고서 사진을 하나 빼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렉탱글을 선택을 했어요. 렉탱글하고 요게 이제 렉탱글 이렇게 이제 박스가 되는데 비율이 이제 문제죠. 비율. 그래서 지금 요게 3하고 2 있으면 여기 3대 2 비율로 렉탱글을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것이 지금 크기가 3대 2 비율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진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눈을 감겨보면 이렇게 잘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원본을 그냥 두는 겁니다. 두고 요것만 빼서 가지고 갈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요걸 마우스를 놓고 우클릭 하면은 팝업 창이 뜨고 스마트 오브젝이 있습니다.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 그럼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 표시가 되죠. 이 표시가 된 이 스마트 오브젝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투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사진만 빠져나왔죠. 이것은 원본이 아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두면은 아까 원본이 살아있고.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보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보정할 게 뭐 크게 없습니다. 이런 먼지 같은 게 좀 있네요. 먼지 같은 거는 뭐 요새 툴 중에서 스팟 힐링 브러쉬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또 리무브 툴도 새로 나와 있어요. 요것은 이런 데는 거의 필요치 않은데 요걸 써도 되고 또 요걸 힐링 브러쉬를 써도 돼요. 여기 힐링 브러쉬 갖고 해볼게요. 이 둘의 차이는 거의 유사한데 아주 복잡한 AI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서 리무브 툴 이것이 더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할 때는 그냥 힐링 브러쉬가 빨라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은 아주 금방 내에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꽃을 깨끗이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뭐 여기도 이제 보면은 약간 뭐 티가 없지 않아. 이게 이제 크게 확대해서 촬영했을 때 이제 인화했을 때 이제 문제인데, 이런 거는 그냥 뭐 보기 싫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이제 뭐 빼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정도면 깨끗하네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네요. 요거. 자, 요거 한번 그냥 스팟 브러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더 해도 되긴 될 텐데, 자, 되돌리겠습니다. 요즘 요가 좀 디테일이 죽었죠. 그럼 요런 때 한번 뭘 써보느냐 하면은, 리무브 툴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리무브 툴. 좀 방식이 조금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만큼 얘가 잘 처리하느냐. 아까보다는 조금 난 것 같네요. 자, 그럼 좀 다시 한번 되돌려서 좀 작게 해서 여기만 갖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요 디테일이 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요 디테일이 문제예요. 여기. 훨씬 낫죠. 요런 기능. 요렇게 세밀한 거 할 때는 여기서 리무브 툴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최근 버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 버전에는 여기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도 요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스팟 브러쉬보다는 조금 느리다고 하는 거. 아마 생각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맞춰본 겁니다. 이런 게 또 뭐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제 촬영이네요. 자, 이것은 뭐 그냥 내가 이제 어떻게 여기서 밭을 촬영할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 멀리서 지금 망원 렌즈로 당겼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놓고서 촬영을 해본 겁니다. 또 특별하게 찍을 게 없었어요. 멀리 큰 풍경 하나 하고 접사해서 가까이 아웃포커싱으로 찍는 거, 또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또 더 좋은 컬러풀한 배경이 지나간다면은 넣고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찍어 촬영을 하러 오신 분 같은데, 이러한 사람을 저는 이렇게 넣고, 이것도 조여서 찍게 되면은 초상권 문제도 있고, 또 실제는 뭐 실제 사람 형태만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이렇게 뒤에를 아웃포커싱으로 사람도 더 넣어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다. 전체 풍경을 찍을 때는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이것은 F값을 조금 조여서, 이것은 5.6 이상 8 정도 11 정도가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한 겁니다. 망원 렌즈를 세로로 놓고서 촬영하는 것이 좋아요. 망원 렌즈 세로로 한 100mm 정도 당겨서 세로로 하나 둘 셋 네 개 촬영을 해서 이름을 하는 건데, 이날은 세로로 찍지는 않고 비도 너무 내리고 해서 그냥 가로로 대충 찍었습니다. 이 2장짜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모지를 한번 더 해볼게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이네요. 자, 이 사진인데, 여기 이제 풍경을 이제 촬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곡지 풍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은 팝업 창에 파노라마 병합이 있어요. 병합을 하고, 요 가장자리 메꾸는 것은 가장자리 채우기를 하면 메꿔진다. 병합을 해서 DNG 파일로 하나가 저장이 되게 돼요. 저장이 하나 됐죠. 저장이 돼서 이러한 풍경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 이러한 풍경. 지금 완전 저장이 다 안 돼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네요. 완전 저장을 해야 이것이 좀 선명하게 보여요. 이 사진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면 돼요. 자, 이것이 지금 70-200 망원 렌즈로 당겨서 풍경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때는 F값을 좀 조이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F값 8 정도 준 사진입니다. 8 정도. 자, 철은 아직 조금 이르지만은 다음 주 정도 해서 관곡지에 가면은 이런 아름다운 연꽃을 촬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한번 가보시고, 또 장마 때에도 비 내릴 때 좀 불편해서 그렇지 비 내리는 그 사진도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이 돼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